3억 2,700만 원. 서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 명세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년, 정확히 30년간 박물관에서 모은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계좌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제 명의인데 제가 모르는 통장, 매달 500만 원씩 60개월 동안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잠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이 서류 한 장. 그런데 지혜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30년 결혼 생활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사실을. 제 이름은 서지혜. 올해 55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한태준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남편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이었습니다. 태주는 중소기업 전문 회계 컨설턴트였습니다. 사무실 직원 5명, 연간 고객사 23곳, 중소기업 재무관리와 세무 상담이 주 업무였습니다. 결혼 25년 차,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유진, 28살, 출판사 편집자.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요. 그날은 11월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22분, 태준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뒤에 떨어진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색 열쇠, 서랍에 꽂아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서류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은행 명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치, 정확히 60개월치 거래 내역. 제 이름으로 된 국민은행 계좌. 하지만 저는 그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총 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입금처는 SJ 인테리어. 출금 내역 옆에는 카페 창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은퇴하면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싶어. 당신 퇴직금 좀 빌려줄래?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믿었으니까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카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명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SJ 인테리어.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힐링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매매가 5억 3천만 원, 소유주, 강선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 회사의 격리 직원. 2번의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는 젊은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명세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 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신입 학예사였고 태주는 회계법인 주니어 회계사였습니다. 박물관 회계감사를 나온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학예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25평 빌라, 전세금 8천만 원, 제 월급 180만 원, 그의 월급 250만 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5년 후 딸 유진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 태주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내가 꼭 잘 살게 해줄게. 그 약속을 저는 믿었습니다. 10년 전 태주는 회계법인을 나와 독립했습니다. 한엠 파트너스 회계사무소, 중소기업 전문 재무 컨설팅, 개업 자금 5천만 원은 제 적금을 깼습니다. 미안해 여보. 회사 자리 잡으면 꼭 갚을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15년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 3년간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먹이고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태주는 바빴습니다. 고객사 관리로.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이라도 많이 벌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8년 전 유진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등록금 1학기 450만 원, 생활비 매달 80만 원.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태주는 회사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임에서 연구사로, 다시 책임연구사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420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은 3억 2,700만 원이 쌓였습니다. 30년의 시간, 1950일의 출근,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손에 쥐어진 명세서 위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태준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오늘 골프 어땠어? 응, 좋았어. 클라이언트랑 좋은 얘기 많이 했어. 태주는 퇴연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밤 11시 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진이 생일 428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아라는 이름의 대화창. 스크롤을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오늘 제주 날씨 정말 좋았어. 우리 게스트하우스 전망 최고야. 다음 주 인테리어 끝나면 12월 1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마누라는 언제 정리할 거야? 나 기다리는 거 지겨워. 조금만 기다려. 퇴직금 나오면 깨끗하게 정리할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53장. 1년치 대화 내용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선아에게 걸린 통화 월 평균 127건, 제게 걸린 통화 월 평균 18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저는 국민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제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5년 전에 개설되셨네요. 제가 직접 개설한 게 아닙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분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2019년 3월 12일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셨습니다. CCTV 기록도 있고요. 그게 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분명 제 신분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달랐습니다. 이 서명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점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의 시간, 3억 2,700만 원. 제 청춘 전부를 바친 결혼.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겠다고. 태준 앞에서는 여전히 순한 아내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는 한 조각 한 조각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박물관 학예사로서 유물을 복원하듯이 제 인생도 복원하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결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태준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미역국. 잘 먹을게. 태준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도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을 뜨는 손이, 반찬을 담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태준이 출근한 후 저는 박물관에 병가를 냈습니다. 30년 근무 중 처음이었습니다. 연차 3일 쓰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서 연구사님.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설 탐정, 서울.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가 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건물 8층 진실탐정사무소.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소장 김철수. 남편 뒷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소장은 차를 권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명세서, 등기부등본, 휴대폰 사진 53장. 이 여자와 제 남편의 관계,
그리고 이 돈의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김 소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200만 원입니다. 예상 조사 기간은 2주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착수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 통장에서 400만 원을 인출해 왔습니다. 20년간 모은 제 용돈. 한 달에 30만 원씩 240개월, 7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침마다 태준의 밥을 차렸습니다. 저녁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밤마다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잠든 후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35분 귀가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 11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12분 귀가 회사 회식이라고 말함. 하지만 술 냄새 없음.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외출. 골프라고 말함. 오후 9시 귀가. 11월 21일 일요일 집에 있었음. 하루 종일 휴대폰만 봄. 웃는 표정 17번. 매일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차 보고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박물관에 외근을 신청하고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손이, 문을 여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김 소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한태준, 강선아 조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강선아, 32세, 서울 강남구 거주. 한태준 사무실 격리직원. 근무 기간 3년 2개월. 하지만 그 아래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선아는 3년 전에도 기혼 남성과 교제했습니다. 당시 남자 이름은 정민수, 38세, 소규모 IT 회사 대표였습니다. 교제 2년 만에 정민수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강선아는 깨끗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정민수가 떠안은 빚은 총 4억 3천만 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민수와 강선아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정민수 회사의 파산 서류.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정민수 회사의 회계 컨설팅을 한태준이 맡았다는 겁니다. 김 소장의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태준이 고객사 대표와 신뢰를 쌓으면 강선아가 접근합니다. 한태준은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회사 내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리는 건 그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팀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민수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소는 파악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저는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봉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스문에시 편의점.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 깊게 파인 눈과 주름. 어서 오세요. 그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시죠?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산하던 손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경계하는 목소리. 저는 서지혜입니다. 한태준의 아내입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 당한 사람이 있었군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 30분 후 편의점 뒤편 벤치. 정민수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제 회사가 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지인이 한태준을 소개해 줬습니다. 중소기업 재무 컨설턴트로요. 한태준은 친절했어요. 회사 재무 구조를 분석해 주고 자금 조달 방법도 알려줬죠. 3개월 후 그가 강선아를 소개했습니다. 격리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선아가 입사하고 6개월 후 저는 그녀와 사귀게 됐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업 확장을 권했어요. 해외 바이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태준이 계속 회계 컨설팅을 맡았고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사니까 전문가니까 믿었죠. 1년 후 회사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총 4억 3천만 원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선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한태준은 자기도 속았다며 발뺌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태준은 컨설턴트일 뿐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끝났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빚만 4억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매달 80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앞으로 3년은 더 갚아야 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 저에게 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왜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를 같은 방식으로 파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저 다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정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이틀 후 정민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 전 회계장부, 강선아와 한태준의 통화 내역, 그리고 은행 거래 기록, 컨설팅 계약서, 한태준이 작성한 재무분석 보고서까지 모두 합치면 200여 장.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박물관 학예사로서 유물을 복원하듯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태준이 회계 컨설턴트로 고객사에 접근합니다. 신뢰를 쌓고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강선아가 격리 직원으로 입사하거나 대표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한태준은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거래를 만듭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둘 다 발을 뺍니다. 완벽한 분업. 3년 전 정민수 4억 3천만 원. 그리고 지금 저 3억 2천 7백만 원. 합계 7억 5천 7백만 원.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김 소장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태준의 고객사 명단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강선아가 근무했던 회사들도요.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겁니다. 찾아주세요. 2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피해자 3명. 5년 사이 총 5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박철호 건설회사 대표. 피해액 2억 8천만 원. 한태준이 세무 컨설팅을 맡았고 강선아가 격리로 입사. 두 번째, 2020년 정민수 IT회사 대표. 피해액 4억 3천만 원. 한태준이 재무 컨설팅을 맡았고 강선아가 격리로 입사. 세 번째, 2021년 김영수 무역회사 이사. 피해액 1억 9천만 원. 한태준이 회계고문을 맡았고 강선아와 김영수가 교제. 네 번째, 2022년 이준호 제조업체 대표. 피해액 3억 5천만 원. 한태준이 법인세 절세 컨설팅을 맡았고 강선아가 격리로 입사. 다섯 번째, 2024년 서지혜 박물관 연구사. 피해액 3억 2천 7백만 원. 한태준의 아내 퇴직금 명의도용. 총 피해액 15억 7천 7백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쇄 사기 범죄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박철호, 현재 택시기사. 김영수, 현재 대리운전 기사. 이준호, 현재 식당 주방보조. 모두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불씨. 12월 10일 저는 5명을 모았습니다. 정민순의 원룸. 좁은 공간에 6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15억 7천 7백만 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습니다. 한태준은 회계사라는 직업을 이용했고 강선아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제안할게요.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읍시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 세웁시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정민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박철호, 김영수, 이준호도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5개의 손, 5개의 무너진 인생. 하지만 지금은 5개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어디 갔었어? 박물관 회식 있었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배운 거짓말. 손이 떨렸지만 태주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썼습니다. 복수 계획.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우리는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정민순의 원룸이 아닌 제가 예약한 스터디룸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시간당 15,000원.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 5명의 피해자가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가 가져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파일, 15억 7,700만 원의 증거들.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각자의 피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띄웠습니다. 30년간 유물 목록을 정리하던 그 방식 그대로. 피해자명, 피해 시기, 피해 금액, 한태준의 역할, 강선아의 역할.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한태준은 항상 재무 상황이 어려운 회사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맞습니다. 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회사도 당시 자금난이 있었죠. 그래서 한태준의 컨설팅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강선아는 이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한태준이 신뢰를 쌓은 후에 등장합니다. 격리 직원으로 혹은 연인으로. 맞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1단계. 한태준이 회계 컨설턴트로 접근해 신뢰를 쌓습니다. 2단계. 강선아가 격리로 입사하거나 대표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3단계. 한태준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유령 거래를 만듭니다. 4단계. 돈이 유령 회사로 빠져나갑니다. 5단계. 발각되기 전에 둘 다 빠져나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완벽한 범죄 매뉴얼이네요. 김영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잡은 겁니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태준은 외부 컨설턴트라는 위치를 이용했어요.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니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죠. 강선아는 항상 깨끗하게 흔적을 지웠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5명이에요. 각자의 증거를 합치면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연쇄, 범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민수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한 자금 흐름도가 있습니다. 모든 돈이 결국 3곳으로 모입니다. 첫째, SJ 인테리어. 둘째, 제주 힐링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셋째, 해외 계좌. 손이 떨렸습니다. 해외 계좌요? 네, 싱가포르 은행 계좌입니다. 정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제가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한태준 명의의 계좌, 잔액이 당시 8억 원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피해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소 15억은 넘을 겁니다. 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돈을 빼돌렸을 테니까요. 박철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그 돈을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계좌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이나 검찰이 나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최민준. 이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대학 동기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예요. 이미 상황을 설명했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명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 12월 18일. 우리는 변호사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법무법인 사무실 12층. 회의실에는 큰 테이블과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자료 잘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죠?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한태준은 변호사를 잘 선임할 겁니다. 회계 전문가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최대한 발뺌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3면 공격입니다. 첫째, 형사고소,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둘째, 국세청 제보, 역외탈세 15억 원을 신고합니다. 셋째, 언론 제보, 연수의 사기 범죄를 기사화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한태준과 강선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완벽한 포위, 전략.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착수금 3천만 원, 성공 보수는 회수 금액의 20%입니다. 3천만 원. 우리 5명이서 나누면 1인당 6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게 아직 비상금이 320만 원 남았고 어머니께 물려받은 경기도 임야가 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선배님, 정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냅시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600만 원 만들겠습니다. 저도요. 김영수, 이준호, 정민수가 하나씩 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법률 문서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연말 직전에 일제히 공격합니다. 왜 연말입니까?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한태준은 회계사입니다. 연말 결산 시즌에 가장 바쁘죠. 그때가 방심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제주 게스트하우스 오픈이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진들. 여보, 뭐 봐? 아, 그냥 클라이언트 자료. 태주는 황급히 화면을 끄며 거짓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여. 일찍 자. 응, 그래. 태주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느꼈던 그 손길. 하지만 이젠 낯설고 역겨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 디데이 12일 남았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겠습니다. 정민수가 답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갑시다. 박철호, 김영수, 이준호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12월 20일 저는 딸 유진을 만났습니다. 서울 홍대 앞 조용한 카페.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유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명세서, 제주 게스트하우스 등기부등본, 휴대폰 캡처 사진들. 이게 뭐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보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짓을.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미 대처하고 있어. 하지만 유진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 엄마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경기도 임야. 그리고 엄마 명의의 봉천동 아파트. 이 두 개를 유진이한테 증여할 거야. 엄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내가 가진 재산이 퇴직금 3억뿐인 줄 알아. 하지만 진짜 재산은 따로 있어. 임야는 현재 시가 2억 5천, 아파트는 3억. 합쳐서 5억 5천만 원. 이건 절대 아빠 손에 넘어가면 안 돼.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이 서류에 도장 찍어줄래? 엄마, 이럴 필요 없어.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재산은 엄마 거야.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우리 재산이야. 유진이 거야. 엄마가 30년 동안 유진이 생각하며 모은 돈이야. 절대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꼭 지킬게. 그날 오후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태준에게 남겨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 껍데기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선아야.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돼. 12월 31일에 제주 가자. 새해는 우리 둘이서 맞이하는 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월 31일. 우리가 모든 걸 터뜨리는 날이 12월 30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 태주는 제가 돌아온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걱정 마. 마누라는 아무것도 몰라. 퇴직금도 다 정리했고 이제 남은 건 이혼 서류뿐이야. 새해 되면 깨끗하게 끝낼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오네. 응. 피곤해서.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지켰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 아, 나 클라이언트 저녁 약속 있어. 먼저 먹어. 태주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강선아를 만나러 가겠죠.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일만 더 견디면 됩니다. 단 10일.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2월 30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12월 31일 오전 10시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복수의 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태주는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연말 선물 돌리러 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선아와 제주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러 간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준비를 하는 날. 오후 2시 최 변호사 사무실. 피해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장 5건, 국세청 제보 자료 1건, 언론 보도자료 1건, 12월 30일 오전 9시 일제히 제출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 고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갑니다. 국세청 제보는 역외탈세 전담팀으로, 언론은 3대 일간지 사회부 기자들에게 동시 발송. 그리고 최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홈페이지 초안, 연쇄,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 이건 뭡니까?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5명만이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태준과 강선아의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완벽한 계획. 비용은 얼마나 더 듭니까? 박철호가 물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비 200만 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28일 토요일. 태준이 제주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내가 선물 사왔어. 그는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제주 감귤 5kg.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제주 날씨 어땠어?
응. 아, 클라이언트가 제주 사람이라서 거기서 만났어. 또 거짓말.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수고했어. 태주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의 가방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제주 힐링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명함. 그랜드 오픈 12월 31일. 그리고 비행기 티켓 2장. 12월 31일 오전 10시. 김포발 제주행. 한태준, 강선아.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단 이틀만 더 견디면 됩니다. 저는 가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감귤을 씻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이 덜 떨렸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태주는 하루 종일 서재에 있었습니다. 내일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준비한다. 또 거짓말. 저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2분.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서 연구사님, 내일 아침 8시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함께 서류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릴 하얀 눈. 하지만 진실은 눈 아래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녁 7시 태준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해. 5시에 일어나서 공항 갈 거야. 클라이언트가 해외 출장 가기 전에 급하게 보자고 해서. 거짓말 위에 거짓말.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도시락 싸줄까? 아니, 괜찮아. 공항에서 먹을게.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태준이 코를 골았습니다. 30년간 들어온 그 소리.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일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2월 30일 심판의 날 새벽 4시 30분 태준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씻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여보, 나 간다. 태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의 마지막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색 블라우스. 30년간 박물관에서 입었던 정장. 오늘은 진실을 밝히러 가는 날. 손이 떨렸지만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55세,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최 변호사 사무실. 피해자 5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 준비 됐습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오전 9시 정각. 최 변호사가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국세청 역외탈세조사국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사회부 총 5통의 이메일 15억 7,700만 원의 진실이 담긴 이메일. 손이 떨렸습니다. 발송 완료.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우리 5명은 접수 창구에 섰습니다. 형사,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공무, 혐의. 피고소인 한태준, 강선아, 고소인 5명. 접수하겠습니다. 도장 찍는 소리. 쿵. 그 소리에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접수 중입니다. 직원이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오전 10시 국세청 서울지방청 역외탈세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싱가포르 은행 계좌 추정 잔액 15억 원. 조세 포탈 혐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다시 변호사 사무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빠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떴습니다. 우리는 모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조선일보, 온라인판, 중소기업 노린 연쇄 금융사기, 회계사공범 5년간 15억 편취. 중앙일보, 회계 컨설턴트 사칭 5개, 세사턴, 부부사기단 적발. 한겨레, 신뢰 이용한 치밀한 범죄, 피해자 5명 공동고소.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도 울었습니다. 박철호, 김영수, 이준호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 무너졌던 인생의 눈물.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눈물. 같은 시각 김포공항. 한태준과 강선아는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 10시 출발. 자기야, 드디어 우리만의 시작이야. 강선아가 태준의 팔을 꼈습니다. 응,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객사 대표였습니다. 태준 씨, 지금 인터넷 좀 봐요. 네? 무슨? 당신 기사 떴어요. 큰일 났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3위. 한태준 회계사 사기.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강선아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태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동행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딸깍. 그 소리에 강선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선아 씨도 함께 가시죠. 강선아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그들 없이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 최 변호사 사무실. 우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 2명 긴급 체포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주 가려던 거였군요. 정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모든 것을 덮는 눈. 하지만 진실은 눈 아래서도 빛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감. 30년이 끝났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30년이.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태준이 없는 집.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주 게스트하우스 팸플릿. 새로운 시작. 제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팸플릿을 찢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30년의 거짓을 찢듯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혼자서 다 해냈어. 혼자가 아니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 유진아, 저녁 같이 먹을래? 당연하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30년간 태준을 위해 끓였던 된장찌개. 오늘은 딸을 위해 끓이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칼을 들었습니다.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감자를 깎았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냄새, 새로운 시작의 냄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봄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한태준과 강선아의 1심 선고 공판. 저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민수, 박철호, 김영수, 이준호. 5명의 피해자. 아니, 이제는 생존자.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한태준. 강선아는 기립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 3개월 만에 본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 살이 빠지고 눈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한태준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강선아를 징역 5년에 처한다. 추징금
피고인 한태준 12억 3천만 원. 피고인 강선아 8억 2천만 원.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회계 전문가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 관계를 이용해 5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5명, 피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며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은닉까지 시도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선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패정.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쿵. 그 소리와 함께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 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박철호, 김영수, 이준호도 다가왔습니다. 5명이 원을 그리며 섰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홍대 입구 소박한 한 식당.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찌개, 건배, 5개의 소주잔이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정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물관은 명예퇴직했어요. 2월에. 이제 자유예요. 30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경기도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지역문화재 해설사 일을 시작하려고요. 좋네요. 박철호가 웃었습니다. 저는 택시 그만두고 작은 카페 열었어요. 빚을 다 갚았거든요. 추징금 받아서. 저도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대리운전 접고 작은 중고차 매매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중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 저는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방 보조 계속하면서 요리 공부 시작했어요. 언젠가 제 식당 차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꼭 초대해 주세요. 당연하죠. 5명이 웃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선배님,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요. 연쇄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 거기로 연락이 많이 와요. 추가 피해자 3명 더 확인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명이요? 네. 한태준이 1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례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고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됐네요. 네, 선배님. 정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 딸이 구해준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는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 30년 만에 제대로 본 봄꽃.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딸 유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유진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만 생각하면 돼요.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끓인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맛있겠다. 손이 떨렸지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진아, 맛있어. 엄마가 가르쳐 준 레시피대로 했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유진이 마당 평상을 가리켰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이잖아요. 아빠랑.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 30년이 있었기에 유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30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멋있어. 유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강하게, 당당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 30년 만에 처음.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습관.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아침을 위해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목련 꽃잎을 비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요? 피해자 모임 정기 회의 있어요. 새로 연락 온 피해자분들도 오신대요. 알았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함께 일어선 사람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이 됐습니다.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작은 사무실.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우리가 만든 비영리 단체. 정민수가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배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할게요. 3명의 중년 남녀. 모두 한태준과 강선아에게 당한 사람들.
10년 전 피해자들. 저는 서지혜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희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민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배님,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그래도 정민수가 웃었습니다. 선배님이 제일 용감했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고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요. 이제는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잘하고 계세요, 선배님. 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녁 무렵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유진이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텃밭, 상추, 토마토, 고추 모종. 제가 심었어요. 우리 같이 키워요. 손이 떨렸습니다.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키우자.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만든 파스타. 서툴렀지만 맛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강하지 않았어. 무너졌었어. 완전히.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그게 진짜 강함이야.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엄마 곁에서 함께 해줬잖아. 딸도 울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의 떨림.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간 쓰지 않았던 일기. 오늘부터 다시 시작. 2025년 3월 27일 1심 선고. 한태준 징역 7년. 강선아 징역 5년. 30년이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55세. 늦지 않았다. 아니, 딱 맞는 나이다. 진짜 나로 사는 시작점.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 별이 빛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떨림. 새로운 시작의 떨림. 서지혜 55세. 30년의 거짓을 끝내고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